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꿀팁은 과연 뭘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타하는데 이걸 왜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인데요. 특히 눌림목 자리나 조정을 주는 자리를 매매를 할 때는 더더욱 을 참고하게 되면은 그만큼 확률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트 공부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 공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종목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관점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이것을 참고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팁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팁이 뭔지 일단 타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것을 참고했길래 이런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요 캔들이죠. 2월 10일 날 연휴 전인데 요때부터 지켜보다가 좋은 자리네, 괜찮게 조정을 주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 위에 올라가는 동안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게 3분봉을 보면은 내역을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렇게 찍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좀 확인을 했고 좀 기간까지 좀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좀 확인이 돼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 그리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매수하면서 그냥 조금씩 이거는 좀 당분간은 좀 가겠다, 오후장까지 또는 다음날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사고팔고를 좀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종배, 비슷하게 종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시세가 반짝 튈 때 좀 팔고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 종목은 이날 좀 유독 반등이 나올 때 좀 계속 발라먹는 방법을 좀 썼었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봤을까요? 일단은 일봉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처음 11선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을 좀 보고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보고 분할 매수를 한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밑에 21선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좀 반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고 호가창의 흐름도 굉장히 큰 물량들이 나오면서 잡아먹는 패턴들이 나오면서 좀 급하게 조금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서 요 양봉 전환까지 그리고 이날 윗꼬리까지 좀 수익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꿀팁은 과연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타하는데 이걸 왜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주봉인데요. 단타하는 분들 중에서 분봉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많이 봐도 일봉 참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봉을 왜 봐? 주봉은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나 할 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 또는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주봉에서도 만약에 괜찮은 자리가 된다면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단타에서 다 주봉을 봐라 이건 아니지만 특히 눌림목 자리나 조정을 주는 자리를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더더욱 주봉을 참고하게 되면은 그만큼 확률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그러면은 주봉에서 어떤 자리가 될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요때 요 음봉의 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자 보세요. 양봉이 계속 나오고 나서 첫 음봉이 나왔어요. 그 주에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꽤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5일선도 여기에 있고 그죠? 그러면 일봉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봉에서도 저항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좀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은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대가 아니고 지지대죠. 지지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도 관점이 비슷해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재차 반등을 하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제대로 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아마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5일선도 살아있고 이런 관점에서 물론 여기서도 한번 음봉을 만들었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조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5일선 자리였습니다. 주봉상 5일선이 아니죠. 주봉상 5주선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자리인데? 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만 보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괜찮은 자리인 것 같네? 그럼 일봉은 어떻지? 일봉도 밑에 더 빠지면 21선 자리,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일봉에서 봐도 지지대 라인, 그리고 다음 단계를 뭐가 넘어갈까요? 수급이 그러면 들어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해봅니다. 금호석유 검색을 해보니까 실적을 가장 사상 최대치로 찍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경영권 분쟁까지 있네? 라고 이제 뉴스를 좀만 검색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가지 주봉도 괜찮고 일봉도 괜찮은 자리고 근데 지금 호가창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고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찍을 거고 물론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어떨까? 앞으로 이게 조금은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지금 호가창에 들어오는 이 수급이 과연 잠깐 들어오고 말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한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안전하게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편만 보고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단서들을 조합을 한 과정에서 주봉까지 확인을 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말고 또 오늘 매매한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더구전자 같은 종목도 제가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패턴이 딱 이게 연휴 전이죠. 연휴 전까지 모양인데 오늘 이렇게 갭이 떠서 갔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다 상승을 많이 해서 같이 간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이게 이제 3분봉 기준으로 해서 매매 내역 조회 오늘자 기준으로 이미 갭이 조금 떴을 때 이때부터 좀 매수를 해서 이때 반짝 튀었을 때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다시 샀습니다. 만원 부근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계속 조금씩 샀어요. 그리고 역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지니까 슈팅이 나왔고 이때 좀 팔고 다시 샀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다. 흐름이 너무 좋고 호가창에서도 계속 받아먹는 느낌. 그래서 이때 다시 사서 이때 다시 팔고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한번 시작됐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얘는 계속 갈 거다, 좀 더 갈 확률이 높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단기 매매도 같이 하면서 또 다른 계좌로는 아예 스윙 포트를 같이 가져가는 스윙 포트를 아예 같이 가져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 이유는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때 그나마 거래량 터졌을 때도 요 양봉.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봉이 터질 때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없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 있고 음봉일 때 거래량 없고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은 전형적으로 좀 매집을 하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조만간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로든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주말간에 공급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나왔었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들이 월요일날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던 게 SFA 반도체도 있었고 그리고 더구전자도 그 전부터 그냥 보고 있었던 건데 그 외에도 시그네틱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정작 강했던 거는 SFA 반도체인데 이거는 공략을 못했고요. 오히려 아쉽지만 더구전자로 그래도 좀 계속 발라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도 참고를 했던 게 또 여러가지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과 시황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했지만 확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참고하는 거 제가 주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요 전까지의 주봉의 패턴은 어떤 모양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오늘 상승하기 전까지의 주봉이에요. 이걸 보시면 어떤 패턴이 생각이 나나요? 만약에 일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첫 음봉 눌림목이죠.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이것만 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물론 연휴가 껴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양호한 조정을 줬구나. 만약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좀만 흐름이 괜찮으면은 길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흐름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5일선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아니고 5주선이죠. 5주선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날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역시나 이거는 이제 확률을 높이는 참고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역시 재료가 살아있는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인지, 사람들이 좀만 올라가 주거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인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등급의 만약에 평가를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주봉 패턴까지 나오고, 일봉 또한 괜찮게 눌림목 딱딱 주고 21선 살아있고 위에서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흐름 괜찮고 모든 격자가 다 맞으면은 그때서 시초가까지 갭을 1% 이상 띄워주고, 이러면은 조금 따라가서라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봉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주봉상 정말 좋은 눌림목이구나, 그러면은 일봉상에서도 분석해서 매매 타점 잡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보면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주봉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안 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관점은 계속 설명드렸듯이 저는 최대한 손실을 안 보려고 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대한 끼워 넣어서 다양한 조건들이 다 만약에 맞게 되면은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재료도 좋고 뭐 주봉도 좋고 일봉도 괜찮고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때 보통 매매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FA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오늘은 이제 굉장히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렇게 좀 눌림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계속 횡보했죠. 고가놀이라면 고가놀이인데, 아니면 눌림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눌림목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이때까지의 주봉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주봉.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강하게 양봉 꼽고 양봉 만들고 강하게 양봉 만들고 난 후에 2주 동안의 조정. 근데 이 정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지켜주면서 상승형 음봉이죠. 전주 대비는 약간 보합 부근이죠. 보합 부근에서 마감을 하는. 근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이면은 다음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일본 기준이면은 이틀 동안 매물을 소화하면서 중요한 가격대는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의 의미가 수급이 좀만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봉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주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흐름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략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공략에 대한 타점은 일봉을 참고하고 분봉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갭 떠서 급하게 이제 날아간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리 참고하는 데 꿀팁을 나름대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는데 주봉을 굉장히 참고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 그만큼 하면은 확률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참고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아마 어느 순간 보면은 손절을 하는 횟수나 물리는 경우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시면서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